손흥민의 반칙으로 경기가 망쳤다. 토트넘은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2022-20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에서 1대2로 패했다.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토트넘은 17승, 13패, 승점 67점으로 현재 리그 6위를 유지하고 있다. 리그 6위 싸움이 점점 가시적으로 접어들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토트넘은 남아있는 경기 전부를 이겨야 하며 맨유가 전패를 하더라도 리그 4위는 불가능하다. 에스턴 빌라는 시즌 중 제라드 감독을 경질하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면서 강등권 팀을 토트넘과 승점이 같은 리그 7위로 올려놓았다. 에스턴 빌라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승리해 이제 유로파 리그 진출 가시권인 6위 싸움의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것은 에스턴 빌라 구단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며 반대로 토트넘은 이 경기의 패배로 리그 6위 수성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3번이나 만들며 3차례 슈팅했지만 모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될 경우 슈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슈팅 횟수는 0으로 기록되었다. 다수의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에 걸린 부분에 대해 혹평하며 손흥민 까내리기 의심명이 난 상태다. 이것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손흥민에 대해 내부 총질에 앞장서고 있는 메이슨 임시감독의 행태다. 어떤 상황인지 판타지 풋볼이 살펴보겠다. 손흥민에게 첫 기회는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24분에 찾아왔다. 해리케인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패스를 보냈고 손흥민은 그 공을 받아 코너킥을 얻었다. 그러나 이어진 코너킥에서는 헤딩으로 골을 넣지 못했다. 손흥민은 두 번째 기회에서도 골을 넣지 못했다. 후반 2분, 손흥민은 공격에 참여해 골지역에서 볼을 받았지만 골을 넣지 못했다. 결국 경기 종료 전까지도 손흥민은 골을 넣을 수 없었다. 토트넘은 이번 패배로 리그에서 유럽 출전권을 놓치고 추격하는 팀들과 차이를 좁히고 있다.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이번 승리로 리그 7위에서 벗어나 유로파 리그 진출 기적을 이루고 있다. 손흥민을 보고 전진 패스를 찔러줬는데요.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를 제치고 슈팅했지만 공은 오른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었습니다. 이은 해리케인의 슈팅 역시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는데요. 결국 부심은 손흥민의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리그 최고의 역습 공격수답게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아스톤 빌라의 수비 뒷 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렸습니다. 후반 18분에 도 전반 득점 기회와 비슷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브 비스마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오른발 슛을 때렸지만 골대 위로 벗어났는데요. 이번에도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도 다시 아스톤 빌라의 수비 라인을 깨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해 골망을 흔들었지만 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빌라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했지만 결국 뚫지 못했다. 오프사이드를 4번이나 기록했다며 손흥민에게 평점사를 부여했습니다. 하샬리송,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앙 로메로가 가장 낮은 평점 3점을 받았는데요. 밴드 에이비스 올리버 스킵이 손흥민과 같은 4점을 받았다. 페널티킥으로 만회 골을 넣은 케인이 선발 선수 중 가장 높은 6점을 받았다. 또 다른 매체 이브닝에서는 손흥민에게 7점을 주며 손흥민은 적극적인 역습 공격을 이끌어냈지만 결정력은 부족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은 현재 토트넘의 공격력 부진과 체력 소모로 인한 선수들의 피로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수비 전략에 맞서기 어려웠고 결국 공격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코치진의 전략과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배운 교훈을 살려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스탠다드는 오프사이드 트래블을 뚫지 못했다며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주었으며 히샬리송, 로메로, 스킵이 최저점인 4점을 받았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5.97을 부여했습니다. 히샬리송의 5.76점과 스키비의 5.85점에 이어 팀 대 세 번째로 낮은 평점이었으며 또 다른 축구 통계업체 품목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에게 출전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 6.0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업체의 통계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지표만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실제 경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메이슨 감독 대행의 경기 후 인터뷰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영국 BBC 스포츠와의 플래시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스톤 빌라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고 싶었지만 뛰어나가는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큰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습니다. 이어 실망스럽지만 잘 추슬러야 한다며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메이슨 감독 대행이 뛰어나가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상대한 팀들 중에 맨유, 아스널, 맨시티처럼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빌드업이 상위에 있는 팀들은 에스턴 빌라의 오프사이드 트래블을 깨부숴 승리를 챙긴 팀들입니다. 그러나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전략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메이슨 감독 대행은 여러 전략을 시도하면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빌드업이 수준급이 아닌 팀들은 에스턴 빌라의 오프사이드 함정에 걸려치고 말았다. 그 증거로 에스턴 빌라는 ML 감독 부임 이후 총 92개의 오프사이드 반칙을 만들어냄으로써 EPL에서 어떤 팀보다 많은 반칙을 만들어냈다. 상대팀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메이슨 임시감독은 선수들을 탓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역시 메이슨 감독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라인브레이커 손흥민을 보유하고도 뛰는 타이밍을 운운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다. 경기 전체를 보면 손흥민이 돌아뛰는데 머뭇거리다가 패스를 늦게 넣어줘 계속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눈이 있는 사람이면 이건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잘못이 아니라 패스를 넣어주는 사람이 타이밍이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뛰어들어가는 선수 탓을 할 수가 있나라며 팬들은 어이가 없어하고 있다. 한 토트넘 팬은 두 팀의 패스맵을 근거로 삼으며 메이슨 임시감독이 우나리 에메리 감독에게 전술적으로 완전히 참패했다는 분석글을 올려 많은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 패스맵을 보면 토트넘이 경기를 말아먹을 때 보여준 동맥경화 같은 패스길보다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시즌 이상한 토트넘의 패스맵을 많이 보았지만 이건 아예 중앙 미드필더부터 패스가 전진 자체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라인을 깨기 위해 뛰는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빌드업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 이 팬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후방 빌드업이 되지 않고 패스 타이밍이 느린 수비진의 문제는 전임 감독 콘테가 두 번의 이적 시장을 말아먹으면서 생긴 문제라는 동정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는 원래 냉혹한 곳이며 감독직을 수락했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일부 팬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으로 시즌 중에 부임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로이 호지슨 감독도 시즌 중에 부임했습니다. 역시 울버햄튼의 로페티기 감독도 시즌 중반에 부임했습니다. 메이슨은 자신의 입으로 정식 감독직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를 보면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100호걸 이상을 넣고 있는 살아있는 레전드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 여전히 콘테와 스탈리니처럼 우왕좌왕하는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보여준 만행에 가까운 짓을 손흥민에게 한 것을 이번 경기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에스턴 빌라의 오프트랩을 깨는 연습을 훨씬 더 많이 수비진에게 시켜야 했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면 연습이라도 많이 해서 후방에서 넣어주는 패스 타이밍을 맞추던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만들어내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감안해도 영양 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손흥민과 케인 위주로 공격을 펼쳐라. 며 팬들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역량이 부족한 코치진에게 무료 리그 10경기가량을 맡기는 레비 회장의 결정은 팀을 나락으로 몰고 가는 지옥행 열차의 예약 티켓이라고 비아냥대면서 리그 득점왕 2명을 보유한 팀이 이런 성적을 내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진에게 꿈과 행복을 심어줍니다. 이상 판타지 풋볼이었습니다.